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축가 조윤희입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유모차를 끌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 유모차를 저희 동네에서 자주 끌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모차를 끄는데 항상 같은 지점에서 그 유모차가 자꾸 차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혹시 여기가 그 지점인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사진에서 찾으셨을까요? 네, 문제는 제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길에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이 이 높이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도로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서 유모차를 끌 때는 몰랐으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하나의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조금 드문 시대가 됐습니다. 투잡이나 쓰리잡도 흔해졌고 또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업의 선택지가 생긴 요즘 우리는 직업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 이 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직업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그렇게 평가해 줄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오래 전 일인데요. 아직도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신입사원이었을 때인데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어렵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에 가자마자 이제 이런 도면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 암호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이 도면들이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단 시키니까 열심히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들이 현실에서 어떠한 것들이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가기에 급급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이 눈을 가리고 이제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을 해서 도면을 그리면서 코끼리의 다리도 만져보고 귀도 만져보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도대체 전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막막한 느낌을 느꼈고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그런 감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혹시 내가 이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언젠가 이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지만 한번 이 전체, 건축이라는 것의 큰 그림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오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좀 부족한 공부를 더 메꾸기 위해서 이제 유학도 가고 거기서 또 졸업해서 일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제 이름으로 사무소를 연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5년을 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건축가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낀 것이 채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난 건축가가 될 거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잘 알지 못했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확신이 따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구청을 설계할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청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것을 좀 개선하고 부족한 공간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저희 팀은 이 구청의 그 내부를 공사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밖에 도시와 만나는 이 지점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이 도시와 만나는 도시의 현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설계가 다 끝나고 이 SNS나 그다음에 기사에 나와 있는 이 사진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저는 이 안에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오시는 이 분들이 이곳에서 되게 편안한 시간, 쾌적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또 실제로도 이 구청에 볼 일이 있지 않지만 이 공간이 좋기 때문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저는 그 일이 제가 하는 일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고는 합니다. 아까의 그 유모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유모차를 끌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우리 도시가 참 우리에게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장애물도 많고 또 도로와 차도 그 차와 그 보행자가 엉켜서 좀 위험한 도시 환경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건축가가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도시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건물은 내가 설계한 멋있는 건물이 고고하게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도시와 만나는 지점이 항상 있어서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건축가인 저는 그 도시와 만나는 그 지점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건물을 10cm만 낮게 세심하게 설계해도 그 앞을 지나치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그리고 또 지친 하루를 보낸 퇴근길의 직장인들의 하루가 발걸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설계할 때 던지곤 합니다. 내가 설계한 이 건물이 이 도시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이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하는 작업들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이 구청 이후로도 다양한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설계도 하였고요. 공원 속에 있는 생태 학습관입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원 내의 시설입니다. 또 아시아 문화 전당의 어린이 문화원인데요. 거기에 로비 공간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목욕탕이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됩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목욕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목욕탕도 설계를 했고요. 도심 속에 오래된 다가구를 고쳐서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흙을 손에 묻히고 작업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자기 공방 설계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결코 현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수영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우리가 헤엄을 잘 치고 싶어도 물에 뜨는 연습을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우린 물에 뜰 수가 없겠죠.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많이 그렸던 왼쪽의 도면은 실은 이 오른쪽의 구청의 인면이 되기 위한 도면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고 너무 어려웠는데 이것을 이제 25년을 하다 보니 지금은 이 도면과 이 현실 사이를 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제 몸에 있어야 저는 계획대로 설계를 하고 의도를 가지고 이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삶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25년 동안 갈고 닦은 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일을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언제나 일은 지루하고 고되고 또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편만 있는 것도 아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와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저에게 인허가를 주는 행정관청, 저와 의견이 많이 다를 때가 많고요. 또 좋은 건축주도 많지만 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축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말을 엄청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시공사도 있어서 이제 갈등을 넘어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또 이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저는 건축 설계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요.
저도 어린아이처럼만 울어보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싶었지만 저는 도망가는 거 대신 제가 택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이렇게 힘든 건 내가 정말 이 일을 진심으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견딥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힘듦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성장에는 늘 통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통증을 견디면서 일의 근육을 키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 선수가 물에 뜨는 것이 두려운 단계를 지나서 물을 즐기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내 일을 평가하지 않고 또 이 직업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이 직업을 재단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 제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아주 작지만 단단한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들어낸 기준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쉽게 훼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 거거든요. 좋은 직업은 처음부터 멋있어 보이거나 근사해 보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해낸다면 그 일은 어느새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통해서 단단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라면 지금보다 그 사회가 조금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건강한 사회에 저는 이바지하고 있는 되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이자 직업인으로서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축가입니다. 다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일을 오래 하게 되면서 저는 저만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유모차가 왜 쏠리는 건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걸음을 멈추고 또 내가 그린 선 하나가 과연 사람들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기울어진 길이 있을까요? 남들은 무심코 지나치지만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당신에게만 보이는 그 기울어진 길이 그 불편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질문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